전세 폭락에 세입자 즐겁지 않은 이유라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전세 폭락에 임대인 괴로운 이유. 그 임차인은 즐겁지 않으면 돼요. 그냥 즐겁지 않으면 돼요. 근데 임대인은 괴로워질 수 있다. 괴로워질 수 있는 이유. 네, 여기에 대해서 다만 뭐 임대인이 그 전에 뭐 전세 보증금을 많이 받아놔서 돌려줘야 돼서 괴롭다. 이런 부분은 워낙 많이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조금 더 파고 들어가야만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몬스터 MX님, 네, 함께 살펴보시죠. 예전의 내용도 좀 가지고 옵니다. 자기 자본이 1.5억일 때 은행에서 2억을 빌렸을 때 전세 보증금 3.5억을 해결하기 위해서 2억을 빌렸을 때 뭐 이렇게 됐을 때 시나리오를 제가 막 돌리잖아요. 그러면은 금리가 어느 선일 때 문제가 되나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전세가율은 금리가 상승하는 동안 50% 선까지 떨어질 것이다. 지금 이런 경우들 우리는 목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언제 찍었나 보니까 작년 12월에서 올해 1월까지 오는 기간 동안에 저 영상들을 특히 작년 12월에서 1월 사이에 특히나 많이 찍었었어요. 이게 지금 현실로 나타났잖아요. 전세가율이. 그러면 그때는 전세가율 떨어지면 뭐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제가 뭐 대놓고 이야기는 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다뤄보려고 하거든요. 자, 앞으로 전세 가격이 이렇게 전세가율이 떨어지게 되면은 역전세나 역월세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그게 지금 오늘날의 모습이에요. 역전세 이야기 지금 당장 나오고 있습니다. 2년 전의 전세가와 지금의 전세가. 제가 매일 1일 브리핑을 통해서 보여드리는 부분 보시면은, 지금 벌써 2020년의 전세가와 맞닿아 있다. 혹은, 얼마 있지 않으면은 2018년의 전세가와 맞닿는 가격까지 평균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이 먼저 역전세 지역이 될 것 같다. 보통 전세가율이요, 한 70% 정도 선을 유지하는데요.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고 2020년 같은 경우에는 급격하게 전세 물건이 없어진다. 뭐 임대차 3법하고도 뭐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전세 매물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심한 경우에는 전세가율이 막 80%, 어떤 데는 85%까지 미친 듯이 전세가율이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이때 갭 투자 들어가는 사람은 지금 완전 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아무튼 전세가율이 이렇게 높았던 지역이 먼저 역전세 지역이 될 것이다. 이 부분도 지금 오늘날에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매매 가격 대비 전세가율 어떻게 될까? 전세 이중 가격에 대해서 지금 전세 이중 가격에 대해서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곳이 있나요? 저는 못 봤어요. 요 근래 몇 달 동안 한 3, 4개월 동안 뉴스를 계속 제가 주말마다 모아서 알려드렸을 때도 전세 이중 가격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을 거예요. 요거 하단이 표준이 될 것이다. 요거 작년 12월 혹은 1월에 방송 제목일 거예요. 아마 요 영상 또 더 세부적인 내용은 요 영상 제목으로 나중에 시간 나실 때 검색해 보시면은 제 영상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때 이 하단이 표준이 될 것이라고 했던 것이 오늘날 그렇게 실현되어서 거의 50% 정도까지 지금 막 떨어지고 있습니다. 4억 막 중반까지 갔던 전세 가격들이 막 2억 5천까지 떨어진다든지 이런 현상들 지금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현상은 금리가 오르는 와중에 더 심화될 것 같습니다. 해피복덩이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오늘 요 글을 봤어요. 임차인은 즐겁지 아니할 것이다. 왜? 한 사람이 누군가가 어쨌든 1억이라는 돈을 모았어요. 1억이라는 목돈이 있는 상태고 2020년도 당시에 전세가 4, 5억 정도였다. 그때 자기 자금 1억에 3.5억을 대출하는데요. 그때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 하면은 금리가 2.3%, 전세 자금 대출 금리가 2.3% 정도 되는 거예요. 요거를 계산해 보면은 한 달 지출이 한 67만 원 정도 된다. 요렇게 계산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계산을 해놨는 게 만약에 전세 4.5억이 3억으로 떨어졌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89만 2천 원. 요렇게 계산해 보니까 좀 전에 금액 얼마였죠? 요렇게 높게 나온 이유는, 월지출이 높아진 이유는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5% 초반이에요. 벌써 5.3%.
그때 아까 계산할 때 67만 6천 원, 67만 6천 원을 부담해야 됐던, 월 67만 6천 원을 부담해야 됐던 임차인이 89만 2천 원으로 올랐다. 근데 여기서 살짝 한번 짚어볼 부분은 4.5억짜리 전세가 3억으로 떨어졌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4.5억 수준에 있던 것이 2.5억 수준으로 떨어진 현상을 더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보면 아까 이분이 게시판에 글 쓴 분이 67만 6천 원이다. 근데 이 4.5억짜리 전세가 2.5억 수준까지 떨어지게 되면 임차인이 부담해야 되는 돈은 66만 9천 원.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금리가 높았을 때 혹은 낮았을 때 어떻게든지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적정한 수익만 얻어내면 된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요. 어쨌든 큰 차이가 없다. 임차인이 좀 즐겁지 않을 수는 있어요. 여기 타이밍이나 모든 것들이 임대인의 기준의 위치에 맞게 좀 돌아가 약간 임대인이 약간 더 우위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약간 항상 계약을 할 때는 보면 조금씩은 손해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즐겁지 않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직접 계산해 놓은 거 보니까 감이 팍팍 온다. 이러니까 월세로 몰리는구나부터 시작해서 야, 계산 잘했다부터 해서 이런 막 댓글들이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후 오르게 될 금리가 무서워 월세로 간다. 추후 금리가 오른다.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것들이 막 금융채 이거 금리 장난 아니잖아요. 채권 발행하고 이런 거 보면은 지금 막 5%대 막 이렇게 발행한다는 것도 주말에 제가 뉴스 한 번씩 전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월세로 가는 것인데,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월세가 조금 더 부담스러운 건 맞아요. 혹시 영상 시청 중에 광고 영상이 이렇게 싹 뜨면은 댓글로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잠시 말을 멈췄다가 진행하겠습니다. 그 따지고 보면 현 시점에서 계약을 한다면 월세 부담이 전세보다 15에서 20% 정도 더 비싼 것은 맞다. 여기 타이밍이 잘 맞아가지고 금리를 조금 싸게 금리 차이가 약간 반영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월세가 좀 더 부담되는 건 맞아요. 집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뭐 대출 내 가지고 집을 샀다. 이게 돈이 제일 적게 들고요. 그 다음 적게 드는 것은 전세고 그 다음 적게 드는 것은 월세. 월세가 주거 비용으로서 가장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전세가는 4.5억에서 2.5억 수준으로 떨어졌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실 임차인의 월 부담은 금리가 높을 때나 낮을 때나 별반 차이가 없더라. 전세가가 4.5억에서 2.5억 떨어지는 동안 매매가는 5.5억에서 3.5억으로 떨어졌다. 요거 일례로 지난번에 상인자인지 월성자인지 기억이 정확하게 잘 나지 않아요. 대략 3.3억의 실거래가가 떴다. 혹은 뭐 3.3억 후반대의 거래도 있고 요 두 개를 그냥 평균 잡아봤어요. 그래서 대충 3.5억 정도로 떨어졌다고 잡았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요런 아파트들 매매 가격 거의 5억 중반까지 갔었거든요. 임차인이 부담해야 되는 돈은 뭐 조금 늘긴 했지만 그렇게 많이 늘진 않았다. 근데 임대인은 이 많은 전세금을 받은 이 갭투자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그 돈을 돌려줘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곤란함에 빠지게 되고요. 그게 1차적인 고비였고 2차적인 고비는 무엇이냐 하면은 자기의 자산이 녹아내리는 현상. 이거는 즐겁지 않은 그런 상태가 아니고 이 어감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괴로운 상태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훨씬 더 괴로운 상황으로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세 가격이 대략 뭐 2.5억 혹은 2.8억 뭐 이렇게 계산 잡아보면요. 이게 지금 어느 수준까지 조정되었냐 하면은 전세가율로 3억 5억짜리 물건의 전세 가격이 2억 8천으로 떨어졌다. 그럼 이게 전세가율이 80%인 그런 상태거든요. 이게 다시 한번 나올 거예요. 금리가 더 오른다면 어차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물건이라면 적정한 수익만 보장되면 된다. 금리 2.5%일 때 전세 입자를 받았을 때 4억짜리 전세를 받고 금리가 5%이면 전세 2억짜리 받으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똑같습니다. 근데 야 그러면은 금리 5% 가더라도 내가 전세 보증금 4억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왜 언제? 전세 매물이 씨가 말랐을 때 이런 현상들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임차인에게 굉장히 많은 부담을 짐지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임대인끼리 서로 가격을 낮추면서 경쟁해야 되는 이런 시기로 접어들었거든요. 제가 전세 매물 예측했던 거 내년 되면은 전세 매물이 2만 개에 육박하는 시절도 있습니다. 그 자료 못 보신 분 계신가요? 그 자료 못 보신 분 계시면은 전세 매물 예측 자료 제가 보여드릴 수 있나 모르겠어요. 지금 이 영상을 제작 진행 중에 화면이 조금 끊길 듯 한데요. 전세 매물 예측했던 그 부분 잠깐만 찾아볼게요. 잠시만 광고 한 번만 살짝 눌러놓고 찾아볼게요. 광고 불편하시더라도 잠깐만 좀 참아주세요. 네, 전세 매물 예측 시뮬레이션 자료. 요거 보이시나요? 네네. 전세 매물 2022년, 2023년 전세 매물 시뮬레이션이에요. 요거 보시면 제가 이게 맨 앞으로. 자, 요거에 2022년도 전세 입주 물량에 따른 시뮬레이션이잖아요. 지금 현재 8월달 제 예측치는 11,000건이었는데 지금 현재 9,000건으로 진행 중이에요. 9,000건. 제 예측치와 그리고 지금 현재 움직이는 전세 매물이 2,000건의 갭으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 전세 매물이 아마 11,000개 정도 수준이 될 거고요. 2023년에 전세 매물은 어떻게 될 것이냐. 저의 예측치에서 2,000건 혹은 내년에도 또 2,000건이 더 빠진다 손 치더라도 내년 말 아니 만약 2,000건의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내년 8월 달에는 여기 숫자 크게 한번 볼까요? 요 영상들 제가 한 번씩 보여드린 적은 있는데 계속해서 나타나진 않는 것 같고요. 이제 조금 더 잘 보이시나요? 네, 조금 더 키워볼까요? 이 상태도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내년 8월 달쯤 되면은 아마 전세 매물 개수가 2만 개쯤 될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아마 그 임대인들이 서로 경쟁하듯이 가격을 더 낮춰야 될 상태. 네, 더 낮춰야 될 그런 상태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요거 시뮬레이션 자료들은 입주 물량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자료. 아무튼 올해도 큰 뭐 차이 없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많은 물량이 있는 상태에서 마음대로 대출금리가 5%, 6% 되는데 나 전세 보증금 많이 받을래 라고 하고 있으면은 아마 그 물건을 보러 가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 전세 물건은 빠지기 힘들 걸로 그렇게 보여지죠. 자, 그렇다면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세 금액이 한 대략 3억이었어요. 제가 뭐 월정동 지역에 있는 그런 아파트들 말씀드리면은 전세 금액이 3억이고 은행 대출금리 기준으로 했어요. 대출금리 어떨 때는 대출금리, 어떨 때는 기준금리 좀 왔다 갔다 해요. 제가 자료를 좀 급작스럽게 만들다 보니까 어쨌든 2018년도에 전세 3억을 줘도 한 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고 2020년도에 4.5억 정도의 전세를 줬어도 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고 지금 전세 금리가 많이 떨어져서 요건 뭔가요? 2.5억 정도로 다시 전세 가격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 그래서 5.35% 이거 전세 자금 대출 금리로 해서 요렇고 실제로 뭐 은행에 맡겼을 때 뭐 3% 후반이나 거의 4% 정도 되는 지경으로 모습으로 본다면 얘 또한 마찬가지로 수익률은 1,0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저는 과거에 일본이 금리를 3.5% 정도를 급격하게 올렸던 그 시나리오대로 우리나라도 그 정도 금리를 올릴 것이다. 우리나라 금리 코로나 이전에 1.5%, 물론 코로나 이후에 0.5%까지 이렇게 기준금리가 낮아지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기준을 어디에 잡을 것이냐에 따라서 과거에 일본처럼 금리를 올렸을 때 0.5를 기준으로 한다면 3.5%를 올려서 하단은 4%가 될 것이고 아니면 그 이전에 기준이 되었던 금리 1.5% 금리 요걸 기준해서 3.5%를 더한다면 요거 5% 정도 될 거다. 그래서 요 기준 상단과 하단의 기준을 이렇게 만들어 보면은 대략
기준금리는 4에서 5% 정도가 될 수 있겠구나. 네, 요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가상금리 한 2.5% 정도 더하는 게 7.5% 정도가 요게 대출금리가 될 수 있다. 네, 뭐 파월 아저씨도 나와가지고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고 들어갔잖아요. 어쨌든 금리는 더 높아질 수 있다. 우리나라가 지금 좀 뒤늦게 올리다가 나중에 이를 수습하기 위해서 부랴부랴 안 올려도 될 부분만큼 더 많이 올릴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 5%, 그 다음 기준금리 2.5%, 요 베이비 스텝 0.25%로 올려서 베이비 스텝을 밟으면서 야 괜찮다,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했는데 웬걸 그 발표가 나오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파월 아저씨가 겁나 무서운 말을 했잖아요. 네, 그런 것들 감안해 봤을 때 아무튼 나중에 전세 금액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보면은 전세 금액이 2018년도에 3억까지 했던 것이 4억 5천까지 올라가는 기염을 토했다가 지금 다시 한 2.5억 수준까지 다시 내려와 있거든요. 2018년보다 낮은 전세 금액, 약간 낮은 금액일 거예요 아마 지금. 근데 이것이 금리가 더 급격하게 오르면 되면 임대인은 보증금 1.8억만 받아도 연간 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거둘 수 있어요. 그건 여유 있는 임대인의 경우는 가능하겠죠. 임차인은 이 정도까지 부담하고 나면 정말 임대인들이 뭐 몇 명 안 되는 상태에서 막 빈집이 몇 개 없는 이런 상태에서 정말 이 3억이라면 연간 2천만 원, 아파트 9평 아파트 월세 살면서 연간 2천만 원에 뭐 이 정도라면은 장난 아니게 큰 부담이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전세 가격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방향으로 가봅니다. 임대인의 수익은 그대로인데 전세가만 빠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매매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전세가가 이렇게 빠지잖아요. 최악의 경우로 막 갑니다. 2023년도 아까 물량 엄청 많은 거 보셨죠? 그렇게 물량이 많으면 신축 혹은 구축의 전세 가격 2억대 밑으로 떨어지는 거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전세 매물 2만 개, 시중 전세 자금 대출 금리 막 6%, 7%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면은 야 1.8억의 전세도 가능하겠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전세를 놔도 괜찮은 거예요. 물론 갭 투자를 했거나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는 절대로 전세 자금 대출, 이거 전세 금리를, 전세 보증금을 낮출 수 없는 상황이겠지만 생각보다 또 여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댓글 잠시만 볼게요. 네, 사소한 인생님 반갑습니다. 네, 실시간입니다. 폭탄은 진짜 폭탄은 한 바퀴 돌은 2023년, 25년쯤에 올 수 있겠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안 그래 댓글에 가끔 보면은, 올해 말쯤이면은, 금액이 다 조정받는 게 아닐까, 이런 글들이 가끔 나오던데, 생각보다 위험 요소는 많이 잠재되어 있다. 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환율 오늘 1350원 막 왔다 갔다 넘어갔다가, 1355원까지 살짝 찍은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채권 금리도 지금 제가 가끔 투자의 대안으로 하면서 한 번씩 말씀을 드리는데 거의 3.9%까지 갔던 것이 3.1%까지 떨어졌다가 오늘 보니까 다시 3.7%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거 주택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고 확실한 믿음이 있으신 분 같으면은 주택을 또 사시면 되죠. 왜? 매매가가 어떻게 될 건지 또 나올 거예요. 매매가가 어떻게 될 건지 나올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 그러면은, 야, 나 부동산도 잘 모르겠고, 입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입지라고 말해서 뭐 딱히 그게 없잖아요. 뭐, 이전에 많이 올라갔던 지역들, 많이 선호했던 지역들이 입지가 좋은 것이고, 그 가운데 자기 생활과, 라이프 스타일과 잘 맞는 곳이 뭐 입지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요. 아무튼, 그 부동산 우상향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 분이라면은, 아니면, 야, 이거 잘 모르겠다. 정말 일본처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함을 또 안고 계시는 분이시라면 이 투자의 방향은 어느 순간 갈림길에 서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이 갈림길까지 가지는 않았어요. 자, 임대인의 수익은 그대로인데 전세가만 빠지는 것이 아니다. 매매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매매가는 보통 전세가의 70에서 80, 전세가율이에요. 이거 잘못 썼나봐요. 전세가율은 70에서 80% 정도로 다시 자리를 잡을 것이다. 그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이 커지게 되면, 투자로서의 매력은 떨어질 것이고, 매매가의 7, 80% 정도가 전세가로 된다면, 결국 자리 잡는 과정, 시간은 걸리겠지만, 아까 3.5억짜리 아파트 전세가율 70%라면
2.6억까지 혹은 2.3억까지도 야 지금 3.5억 아까 무슨 자이 아파트 있죠. 무슨 자인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 자이 아파트 가격이 지금은 야 3.45억 아니고 3.3억에 거래가 되었지만 정말 상황이 더 나빠지면 이렇게 매매 가격이 더 떨어질지도 모른다. 지금 제가 여기 3.3억 정도까지 떨어졌는 게 1차 충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야 2차 충격이 한 번 더 올지도 모르겠다. 2차 충격이 한 번 더 올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 2차 충격의 가격은 정말 어디까지 갈 것인지 야 이렇게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매매가의 조정으로 결국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이 다시 줄어드는 시기도 다시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그때 되면 투자로서의 매력은 살아납니다. 이 시기에 나는 이제 주택 투자로 갈 것이냐, 무조건 부동산 우상향을 믿고 주택 투자의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 부동산은 더 계속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나 부동산 안 할래. 야, 이때 보니까 채권이 매력적이네? 아니면 은행채라든지 회사채라든지 이런 것들 또 전문적으로 아시는 부분들 또 아마 또 있으실 거예요. 또 다른 매력 있는 부분이 또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지금은 갭이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이 매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거의 매매가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그 가격만 생각하고 계시다면 거래가 잘 성사되지가 않죠. 결국 시간의 문제예요. 시간이 문제 2년 3년까지 버틴다고는 하지만 결국 갭이 줄어드는 시점까지 가야지만이 투자로서의 매력이 다시 살아날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지금 5억짜리 집에 투자를 한다. 근데 전세 금액이 2.5억이다. 근데 지금 이 5억짜리 아파트의 가격이 4억으로 떨어졌다. 전세가는 2.5억이다. 근데 매매가는 5억에서 4억 사이를 매도자의 마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라고 봤을 때요. 이 전세 가격이 2.5억이다. 이 두 개의 차이가 갭 차이가 2.5억이에요. 그 말은 어떻게 투자로서 받아들일 수 있냐면은 내 돈 2.5억을 밀어 넣었어요. 그리고 전세이자 2.5억을 받아서 이 두 가지가 더해져서 5억이라는 목돈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실질적으로 2.5억을 투자를 했어요. 근데 내 손에는 10원 한 푼 쥐어지지 않는 상태가 지금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갭 투자는 지금 아무런 매력이 없다. 지금 2.5억을 은행에 한 3% 중반하는 예금에만 넣어놔도 야, 지금 훨씬 더 낫다. 이 상태가. 그럼 연간 얼마인가요 이거? 한 700~800만 원 정도 나에게 수익을 연간 안겨줄 수 있지만 이 갭 투자를 한다는 것은 전혀 매력이 없다. 그렇다고 1.5억을 들여가지고 아파트 가격 물론 좀 싸게 산다고 해서 4억짜리 물건을 내가 갭으로 들어가서 한 1.5억 정도 갭을 이용해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럼 1.5억만큼 나는 기회비용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 추후에 아까 매물 보셨죠? 내년 되면은 전세 매물 한 2만 개 정도 나오는 거 보셨죠? 그런 상태에서 이 전세 가격이 더 떨어진다면 야 나는 지금 현재 1.5억을 밀어놓은 상태인데 여기에다가 추가로 저 세입자가 나가면서 한 5천만 원을 더 돌려줘야 되는 상태. 결국 나는 한 2억 정도 투자해야 되는 상태. 그리고 다시 집값이 올라갈 때까지 오랜 시간을 또다시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 이 기간 조정이라는 것이 갑자기 시장 분위기가 팍팍 달라진다든지 그런 것들이 일어나기가 점점 힘겨운 상황으로 간다고 오늘 아침에 제가 주말 브리핑 자료 올려드린 거 보여드렸잖아요. 매수 의지수나 이런 모든 상황들이 전국이 공통적으로 똑같이 움직이는 상황 속에서 과거의 부산처럼 몰려가는 게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네, 댓글 잠시만 살펴볼게요. 사소한 인생님, 몇 달 전에만 해도 고가 대비 20%, 30% 빠진 것들이 보였는데, 요사이는 40% 가까이. 예, 그런 것들이 아주 띄엄띄엄 나와요. 네. 네, 이규홍님, 네, 감사합니다. 네, 내년은 어떻게 될지, 사실 이 전세 매물,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단순히 물건이 소진된다, 입주한다, 이런 것 차원을 넘어서서, 세입자, 그리고 임대인, 이 갈등이 정말 칼부린 날 정도의 그런 무서운 상태도 오지 싶어요. 당장 나는 이거 전세금을 받아가지고 입주를 해야 되는데,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임대인이 돈을 안 돌려줘요. 이런 경우들도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네, 그린그린님. BTC도 주식도 부동산도 올해가 고비인 것 같네요. 비트코인도. 전 코인은 일단 긍정적으로 일단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흐름이 어떻게 가나 그 정도만 보고요. 청라 헬스자의 분양권 매수했는데 임차인 맞추기가
어떠할지 고민입니다. 이분 보고, 이규홍님 보고 야수의 심장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하셨나 보네요. 내년에 대구 청라 헬스자의 분양권을 뭐 어느 정도 금액에 맞추셨는지, 그리고 임차인이야 뭐 가격만 맞으면은 되는데, 그 가격이라는 것이, 청라 헬스자의 입주가 언젠가요, 이규홍님? 이경님 보고 계신가요? 안 보고 계시면 지나가겠습니다. 내년 2월에 입주해요. 그러면 금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아까 그 문자 메시지 보셨겠지만 지금 대출 금리가 5.3%, 뭐 한 5.2%. 아마 뭐 베이비 스텝 2번, 우리나라는 좀 강수를 둬서 베이비 스텝 2번을 밟는다 좀 치더라도 이게 거의 대출 금리가 전세 자금 대출 금리가 거의 한 6% 가까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6% 대출 받아서 들어오는 사람, 요즘 신혼부부들 거의 막 70%, 80%이 정도 대출금리, 이 정도 전세 들어가려면 이 정도 대출 받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단기간에 100조 정도, 진짜 2030 신혼부부들 엄청나게 대출 받아가지고 전세자금 대출만 2030에서 100조가 늘어났다. 뭐 그런 이야기도 들리던데요. 전세 가격 맞추기는 생각보다 청라 헬스다 이거 가격이 어느 정도 하는지 모르겠네요. 만약에 한 6억 정도 한다. 전세 매매가가 한 6억? 더 비싼가요, 이거? 청라 헬스 좀 비싼 데인가요? 한 7억 정도 한다. 그러면 전세 금액을 한 3억이나 맞출래나? 3억? 많이 잡으면 3억 정도가 아닐까? 전세가율 아무튼 50%는 지금 무너진 거의 지금이 50% 정도의 전세가율이니까 아마 이 전세가율은 진짜 한 40% 정도 선까지 더 떨어질 수 있다. 최악의 경우는 이 정도까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뭘 보냐님,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습니다. 뭐 가보지 않은 길이라서 그냥 저는 지금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내용이지 제가 뭐 쪽집게처럼 맞춰서 이야기하려는 그런 내용들은 아닙니다. 23년, 4년, 5년 전세입자 없는 세입자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나요? 이게 금리가 너무 오르니까 제가 만약에 뭐 예비 신랑의 입장이다.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뭐 결혼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구해서 살아야 되는 상황이다. 그럼 저는 결혼 못 할 것 같아요. 정말 그 정도로 지금 금리 오르는 게 굉장히 무섭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 젊은 사람들 그 벌이가 뻔하잖아요. 뭐 요즘에 공무원 공무원 9급 공무원 호봉표 나오고 막 이 월급 같은 거 막 나오고 이런 거 보면요. 몬스터 MX님, 네, 회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그 쉽지 않아 보인다. 네. 네, 여름님, 택포의 전세 만기인데 한 번 더 전세 사는 게 낫겠죠? 무주택자입니다. 하여튼, 무조건 본인이 결정해야 되는 상황들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여주고, 아무튼, 본인이 결정하셔야 된다. 꼭 이번 기회에 정말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어가지고 사야 되겠다. 그리고 나에게 큰 부담이, 예전보다는 그래도 대출도 조금 내도 되고, 부담이 좀 덜한 상태다. 이 정도는 나는 견뎌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드시면은 정말 마음에 드는 물건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아까 영상 그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집값이 갑자기 크게 떨어지면 그 충격은 어쩔 수 없겠지만 당장 현실적으로 살아감에 있어서는 비용상으로만 봤을 때는 아무튼 유주택자가 가장 적은 부담이 드는 부분은 맞는 것 같았습니다. 네, JHS님, 10년 이상 된 구축들 거의 17년, 18년 가격들로 온데도 이제 있죠. 근데 심지어는 그 17년, 18년이요. 사실 그 16년, 17년, 18년 가격이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날 때가 있었어요. 아주 16년에 아주 고점의 물건을 잡은 사람이라면 17년 가격하고 17년 저점 가격들이랑 거의 맞먹는 데도 있기 때문에 제가 2022 투더, 20 투더 18 투더 점점점이라는 그 영상 제목을 올렸는 이유가 그 18년 가격 이전의 가격들도 보이는 데가 있더라는 거예요. 네, 금리가 올라가면 그 상관관계도 뒤에 나타내놨습니다. 뭘 보냐님, 네, 주식 전업 16년 동안 하고 있는데 영끌한 사람들은 버티기 힘들 거예요. 야, 주식 전업 16년이나 대단하십니다. 끝까지 님도 전업을 하셨나요?
네, 택볼 일단 전세가도 많이 내리던데요. 작년 말보다. 네, JHS님, 네, 전세가 지금 계속 내리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전세가 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의 그 시각 차이가 딱 났을 때요. 내가 만약에 이전에 전세를 3억에 살았다. 근데 지금 시세는 2억을 한다. 그러면 임대인은 2.5억에 버팅길 것이고 임차인은 2억에 달라고 할 것이고 이 줄다리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게 임대인이 갑이 되는 겁니다. 거의 임대인 한 5천만 원 정도 차이 나면 그냥 사셔라 이렇게 늘 말씀드렸는 게 번거롭거든요. 따지고 보면 이게 임대인에게 더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임대인도 임차인은 즐겁지 않아. 그렇지만 임대인은 괴로워. 이 가격이 이 전세 가율에 따라서 매매 가격이 이렇게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앞서서 거의 1.8억까지 떨어지는 2023년에 금리가 많이 올라서 1.8억까지 떨어지는 이런 상황을 가정해 봤을 때 자, 매매 가격은 얼마나 떨어질 것인가? 매매 가격은 정말 이 정도까지 2.6억 2억 중반대나 뭐 2억 후반대나 이 정도까지도 떨어지는 충격이 생길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매매가와 전세가가 연동한다는 것 뒤에 말씀드릴게요. 반짝반짝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여기 채팅창에서 뵙는 것 같습니다. 네, 그전에는 맞지만 주말에 조금 뜸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린님, 살아남은 자가 이긴 거죠? 주변 사람들이 무너지면 그때는 바닥입니다. 오랜 경험입니다. 뭘 보냐님도 뭔가 저한테 어떤 이런 시그널을 보내주실 수 있으신 분인 것 같으시네요. 제가 여기에서도 요 영상도 제목만 가지고 왔어요. 매매가, 전세가, 비율에 대한 고민. 요것도 작년 12월 영상인가 1월 영상인가 아마 그렇지 싶어요. 그래서 이 동반 상승할 때 하락에 따라서 전세가율이 70%로 맞춰지려는 경향성이 생기더라. 그때가 언제였냐에 따라서 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 매력적인 구간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도 좀 생길 수 있습니다. 전세가 하락 요인이 더 많은 대구 상황, 그 매물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이 두 가지. 이거 진짜 예전 방송, 진짜 한 8개월, 9개월 전의 방송인데 아직도 이거 유효하죠. 그래서 아직도 제가 재탕을 하면서 다시 써먹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 그때 연말에서 올 초까지 나타나던 현상이 전세가율이 60% 선으로 거래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때까지만 해도 매매 가격은 버티고 있었어요. 매매 가격 좀 색깔이 써먹었더니 노란색도 마음에 안 들고 보라색도 마음에 안 들고 보라색으로 해볼까요? 여기 여백이 별로 없어서 이쪽에서 먼저 말씀드리고 갈게요. 매매 가격이 위에 버티고 있었다. 매매 가격은 버티고 있다. 근데 이 노란색의 전세 가격은 예전에 요 갭이 70% 혹은 80%까지 되고 있었는데 그것이 전세 가격이 점점 떨어지면서 이 갭 차이가 더 많이 벌어지면서 전세 가율이 거의 60% 선까지 내려왔다. 요즘에 심한 곳은 50% 선까지 내려오는 것들 보이잖아요. 근데 시장에서는 항상 요 정도 한 75% 정도의 전세가율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계속 있었어요. 또 그 시점이 맞아졌을 때 투자로서의 매력도 어느 정도 생기지 지금 전세가율이 50% 되는 상황에서 갭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조금 힘들잖아요. 그래서 결국 매매가가 조정을 받고 매매가가 이렇게 내려왔을 때 다시 요것의 전세가율이 거의 75% 정도 선이 맞춰졌을 때 이때가 다시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부분. 지금 매매가도 좀 떨어지고 있긴 하죠. 자, 지금 요거까지 했고 그 다음 균형점은 어떻게 다시 균형점을 찾을 것인가. 전세가가 올라주면 다시 균형점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근데 매매가가 하락하면 자연스럽게 70%의 균형점이 찾아질 수도 있다. 지금 전세가 급격히 빠졌고 매매 가격도 지금 매매 가격이 조금 떨어지면서 얼추 균형점 비슷하게 오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 갭이 큰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반 상승 하락에 따라 전세가율이 70% 수준으로 맞춰지겠죠. 네, 이 부분
이 부분은 아마 아까 영상 제목을 보여드렸으니까요. 제가 다시 또 길게 설명을 하진 않고,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찾아가셔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저런 내용이었구나, 라고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매지수, 전세지수 연동, 금리와는 역의 관계. 매매지수와 전세지수는 연동되고, 금리와는 역의 관계에 있다는 부분, 예전 영상 제목이에요. 요것도 찾아가서 다시 한번 볼만한 영상인 것 같습니다. 잠시만 댓글 볼게요. 그린그린님, 참 힘든 게 1주택자나 무주택자분들 하락장에는 그냥 존버가 답일까요?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1주택자, 야, 저도 이거 집을 팔아야 되나? 집을 팔아야 되나? 그런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 결국 전세로 가 있어? 이런 고민도 했는데, 결국에는 안 움직이는 게 아니고 못 움직여요. 상당수가 투자자들이 시장 분위기 제가 뭐 어떻고 저떻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게 움직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생각만 하다가 그냥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끝까지님, 1주택자는 내 집 매도 가능하다면 갈아타기, 무주택자는 계속 보고 있다가 최대한 깎아서 사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무주택자는 정말 눈치를 좀 잘 봐야 된다. 1주택자는 어차피 떨어지는 시기라면은 갈아타기, 똑같은 비율로 떨어진다면 더 비싼 집으로 갈아탈 때 내 돈이 덜 드는 장점은 있잖아요. 하여튼 떨어지는 시기에 1주택자는 부담이, 이게 빚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면은 크게 후달리고 이럴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상급지로 갈아탈 조로의 찬스가 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무주택자는 호시탐탐 노릴 것이고. 뭘 보냐니, 무주택자는 원하는 동네에 전세 살아보시고 매수 결정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까 앞서 글로 설명해드렸던 부분, 매매가와 전세가는 연동이 된다. 여기 지금 회색 선이 대구의 매매 가격 지수, 요거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 초록색 선은 마찬가지로 한국부동산원에서 가지고 온 요거 뭔가요? 요거 대구 전세 지수예요. 요 지수, 요 데이터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은 요 두 가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은 매매가와 전세가, 전세 지수가 굉장히 높아지는 시점, 갭이 많이 벌어져 있는 시점, 이럴 때가 갭으로 들어가기 좋은 시점이었죠. 그리고 매매가와 매매 지수와 전세 지수가 요 교차하는 지점들에 대한 것은 앞선 영상 제목 찾아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크로스 되면서 요 두 개 차이가 지금 줄어들었다. 요 줄어들어 있는 요 시점, 아직까지 하락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근래까지 이전 영상보다 지금 더 최근의 자료까지, 제가 자료를 잘못 가져왔나요? 살짝 잘못 가져온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요 부분, 요 자료도 예전에 있던 자료였어요. 2022년도가 되면은, 요게 올해 1월 달에 만든 자료네요. 올해 1월 달에 자료를 만들면서, 신규 주담대 금리는 내년에 이쯤 될 것이다. 4.01 혹은 4.26. 제가 금리 기준표 보여드리는 거 보시면은 아마 요거하고 거의 유사할 거예요. 요 정도까지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과거에는 전세를 사는 사람이, 제가 요거 그냥, 전세입자 부담지수라고 제멋대로 이름을 붙인 건데요. 전세 가격이 요 선을 따라 올라가요. 노란 선을 따라서 올라갑니다. 전세 가격 지수가 올라가고 있어요. 요거는, 그리고 살구색은 금리선이에요. 금리선. 요 두 가지 선이 만나는 것이 전세 가격, 그리고 금리.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만드는 것이 이 전세 부담 지수라는 건데요. 금리가 높아지는 지점이 되면은 전세입자는 아주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러다가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전세입자의 부담도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2003년부터 2021년 거의 12월까지 요 구간 전세입자가 느끼는 부담을 나타낸 거, 그 평균이 대구는 한 135.5가 됩니다. 요 정도 선을 기준으로 계속 놓고 봤어요. 그럼 지금은 어느 시점이냐 하면은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서 전세입자가
역대급 고통을 느끼고 있는 단계, 과거 그 정점의 단계처럼 지금도 그 정도의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전 자료 그대로 읽어드리면요, 금리가 내릴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지수가 내려야 된다. 이 전세가 지수이고 요거 있죠. 얘가 내려가야지만이 이 금리하고 이 두 가지가 플러스 되었을 때 전세입자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정도. 그럼 이 정도 떨어지려면은 전세가율 굉장히 많이 떨어져야 된다. 이런 부분에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여기서 약간 더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여기 살짝 좀 약간 포개져 버렸는데요. 금리가 정말 최악의 경우에 기준금리가 5% 정도 수준까지 오른다면 정말 역대급 본 적 없는 거의 190 얼마일 거예요. 아마 한 195 정도 될 거예요. 요 수준까지 이 수치가 올라갑니다. 과거 165까지 올라갔을 때도 세입자가 너무 부담스러워하던 그런 시기였는데 195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네. 물론 기준금리를 5% 2023년 12월 과거 일본이 1년 반 동안 급격하게 금리를 올렸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금리를 급격하게 1년 반 동안 올릴 것이라는 가정하에 우리의 기준금리가 5%까지 간다고 봤을 때 여기에다가 가산금리 2.5%가 붙었는 게 전세자금 대출 금리라고 하니까 실로 부담스럽지 아니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한국부동산은 2021년 11월부터 7월까지 하락률을 반영해서 여기 요 부분 3시 방향 지금 제가 네모를 그리고 있는데요. 지금 한국부동산에서 지금 전세 지수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요 정도 하락한다고 가정해놓고 2023년까지 계산을 해본 거예요. 2023년까지 가면 전세 부담 지수는 극에 달할 것이다. 근데 이쯤 되면은 사람들이 전세 살 엄두도 못 낼 거예요. 차라리 전세를 포기하는 지경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 결국 전세 가격이 조정을 받을 수, 매물이 너무 많아지고 금리가 오르면서 임대인들도 이 정도면은 이 정도 뭐 돈만 받아도 전세 내놓을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금리는 어차피 어쩔 수 없이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고 한국 부동산은 지금 요까지가 아마 예측치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급격하게 전세 지수가 빠질 것이다. 전세 지수가 급격하게 빠지게 되면은 여기 지금 예상했는 회색선 끝이 아니고 요 밑에까지 같이 떨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정도로 떨어지려면은 전세가율이 진짜 여기 160 수준까지 지금 수준까지만 조정을 받으려고 해도 거의 60 정도 뭐 비율로 따지면은 지금 전세 가격에서도 30% 내지 40% 정도 더 하락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 그거 아니고 저는 전세 살던 사람도 전세 때려치우고 부모님 밑으로 다시 들어가서 산다든지 다시 캥거루가 된다든지 뭐 그래야 될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자, 전세지수 2011년 6월의 전세지수를 100으로 했어요. 2021년 6월 요맘때 전세지수를 100으로 잡고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전세지수가 그때 대비 40 수준까지 떨어져야지만 여기 거의 150까지 올라와 있는 이게 40 정도 수준까지 떨어져야 된다. 100에 머물러 있던 전세지수가 40 수준까지 이 노란색 선 이 끝자락이 거의 40까지면 도대체 어딘가요? 이 정도 수준까지 수직 낙하해줘야지 오르는 금리하고 서로 이렇게 맞아떨어지면서 전세입자의 부담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머무를 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그렇게 머무르는 수준도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수준이면은 분명하다. 전세 지수가 그때 대비 40 수준까지 떨어져야 된다. 이게 굉장한 수준이거든요. 이 30까지만 떨어진다고 전세 지수가 100에서 30까지 떨어지는 것이 전세 가격이 반토막이니까요. 전세 가격이 상상도 하기 힘든 정도 수준인데 정말 고점에서의 전세 가격의 반토막 아니 정말 60% 정도 수준까지 60% 정도 만약에 뭐 최고 전세가율 5억까지 갔던 곳이라면은 이거 나중에 정말 최악의 금리가 2억까지도 떨어지는 경우까지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냥 오늘 정확한 계산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이가 금리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임대인의 경우에 보증금을 예전처럼 그렇게 많게 받지 않아도 충분한 정도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을 것이고, 오히려 욕심을 내려고 하면 공실이 날 확률이 높을 것이고, 전세 금액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추세로 갈 것이다. 그러면 전세 금액이 이렇게 떨어지면 결국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야, 이거 갭 차이가 너무 많이 나게 되면 투자로서의 매력을 느끼기 힘들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투자를 더 염두에 두고 있던 사람들도 그냥 매매 가격이 조금 더 떨어질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볼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딴 것도 몇 가지 더 말을 준비를 해놨었는데 이게 쉬지 않고 계속 말을 해야 되니까 내가 활동하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네, 댓글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네요.